자, 국가직 한국사 기출문제 해설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과 같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시험을 보시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응시하지 않으신 분들 계실 건데요. 선생님이 보는 한국사의 총평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 중, 하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정도 해당됩니다. 중과 하 사이에 포함됩니다. 되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번 시험을 평범하다. 공부를 최소한 1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은 고득점. 그래서 실수 안 한 사람은 100점, 실수한 사람은 95점, 공부 더럽게 안 한 사람 90점 정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6월에 지방직 시험 문제가 앞으로 다가오겠지만 지방직 시험 문제 되게 이제 복잡해졌습니다. 선생님 머리도 복잡해졌습니다. 이 정도 수준일까? 아니면 더 낮을 수는 없어서 최소 지방직 이 정도이거나 이보다 좀 더 한 단계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지방직에서나마 한국사를 조금 더 어렵게 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상일 뿐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문제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어렵지 않아서 쉽게 답을 골라낼 수 있어서 실상은 설명하려면 1시간 넘게 설명할 수도 있고 너무 쉬워서 30분 안쪽으로 끝낼 수도 있어요. 30분 안쪽으로 끝낼 목표로 가겠습니다. 너무 쉬워가지고요. 자, 하나씩 풀어볼게요.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 풍습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사료갑니다.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감회장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에 목각에 안치했다. 가족 공동 명함이 딱 머리 떠올라야 됩니다. 두 번째, 목각 입구에 죽은 자가 먹을 양식으로 쌀을 담은 항아리에 쌀을 매달아 넣기도 하였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암기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옥절한 나라에 민며느리 제도가 있었다. 이거 매매원이죠. 그 다음에 쌀을 항아리에 달아놨다. 옥절에 대한 얘기 쉽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민며느리 제도 답은 1번 바로 나옵니다. 지혜가가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사출도 부에 대한 얘기. 마가우가 저가 국가에 대한 얘기. 세 번째, 소도락은 신성궁에 있어서 죄인이 죄를 짓고 도망가더라도 정치적 분장에 체포할 수 없었다. 사만의 소도에 대한 얘기.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다. 동해에 대한 제천 행사. 답은 1번입니다. 문제 2번.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미륵사지에는 목탑 양식의 석탑이다. 핵심은 목탑 양식이 처음으로 석탑으로 바뀌는 과정이 그 대표적인 게 미륵사지에 있는 목탑 양식이다. 맞아요, 정확하게. 정림사지에는 5층 석탑이 남아있다. 백제 탑의 형식이 5층 탑입니다. 5층 탑이 균형미가 가장 아름답다는 거야. 세 번째, 능산리 고분군에는 계단식 돌무덤이 있다. 벽화에 관련된 부분이 같이 나왔는데요. 능산리 고분군은요, 굴식 돌방 무덤이죠.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세련미가 훨씬 더 뛰어났다. 어디에 비해서? 옹진에 비해서. 옹진 시기의 무덤에 비해서 크기는 작지만 세련미는 훨씬 더 좋았다. 교재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참고로 계단식 돌무지 무덤, 돌을 되게 많이 썼다는 얘기잖아요. 고구려와 백제에서 보이죠, 이게? 고구려 중국 집안에 있는 태왕릉이라든가, 태왕릉은 우리가 지금 광개태왕릉으로 추정되고요. 그 다음에 장수왕릉으로 추정되는 장군총이 있죠. 장수왕릉으로 추정되고 있는 장군총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계단식 돌무지, 일명 다르게 표현하면 피라미드 구조라고 돼요. 피라미드 구조. 예. 백제는 이제 서울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네. 석천동, 동네 이름 석천동. 석천동에 무덤 고분이 있는데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다. 4번 무령왕에는 무덤 주인공을 알려준 지석이 있었다. 네. 지석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본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사마라고 했죠. 본인의 이름을 적어놨죠. 이거 무령왕의 본명이 부여 사마. 성은 부여씨, 이름은 사마. 그래서 사마라는 이름을 통해서 무령왕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3번으로 바로 갑니다. 자, 조선시대에 관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1번 사관원. 사관원은 우리 알다시피 대성제도를 가지고 있죠. 간쟁, 봉박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기본적인 것들이죠. 고려와 조선의 이 3사제도는 대부분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교지를 작성하였다. 교지를 작성했다. 예문관이죠. 왕의 명령을 글로 작성하는 부서가 뭐냐 물어본 거죠. 예문관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한성부. 한성부는 오늘날의 서울시입니다. 오늘날의 서울시. 이 사람은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죠. 즉 사법기능과 행정기능 두 가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당시 한성부는 그렇습니다. 시정기를 편찬하였다. 춘추관입니다. 역사를 다루는 것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세 번째 질문. 춘추관. 춘추관은 우리 알다시피 역사를 담당하는 거예요. 중복되죠. 춘추관 역사를 담당하는 거고, 예규문서를 작성하였다. 이건 승문원입니다. 요즘 잘 나오는 게 승문이죠. 예규문서 작성하는 거. 예규문서를 작성하는 게 승문이니까.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이거야. 예문관하고 승문은 여러분 계속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고려의 관직명과 조선의 관직명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고. 자주 보는 게 아니라 책을 한번 기본서를 보고 덮고 난 다음에 A4 꺼내서 본인 써보라고. 이 부서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써보라고. 내가 정확하게 쓰는지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게 내게 드는 거야. 보고 쑥 넘어가면 자기가 안 됩니다. 승정원, 국왕의 명령을 출납하였다.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승정원. 오늘날에 지금 뭐가 되죠? 비서실이죠. 대통령, 비서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서실장 된다면 뭐가 될까 물어보겠죠. 도승지를 비서실장, 승정원의 실장이 되는 거죠. 왕의 채찍권 인사가 되겠죠. 자, 행정관청에 대한 얘기니까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4번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이것은 연통제라고 하는 비밀 행정조직을 만들었으며, 교생 안 읽어도 돼. 이 정도면 답이 이미 나왔으니까. 상해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죠. 3.1운동 이후에 우리가 실패했죠. 3.1운동이 실패한 이유는 세 가지를 제일 얘기가 정리하죠. 무정부 상태다. 그럼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지도자가 없다. 그럼 지도자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 우리가 3.1운동을 실패한 첫 번째가 비폭력이었죠. 전애들은 총기를 들고 우리에게 진압했고 우리는 비폭력이었다. 그럼 3.1운동이 반대로 가면 되는 거야.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네. 그죠?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네. 첫 번째. 두 번째, 군인을 통해서 무장을 해야 되겠네.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우리는 실패한 교훈을 그대로 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임시정부에 대해서 옳은 거 골라봅니다. 예교 운동에 대해서 미국에 구미위원회를 설치했다. 네.
미국의 구미위원부, 미국의.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에도 있죠. 네. 파리 위원부도 있죠. 구미위원부, 파리 위원부. 이 두 개만 잡으면 돼. 나머지 네, 미국이 아닌 프랑스 파리가 아닌 동네 집어넣으면 틀린 점이 되겠죠. 됐죠? 위원부란 뭐예요? 부자가 들은 뭐예요? 관청 부자야. 우리 임시정부의 관청을 미국에다도 프랑스 파리에다도 설치해서 우리의 임시정부였던 행정적인 업무를 맡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도 봐야 되겠죠? 2번 비밀 결사원들을 추진하고 독립의금부를 만들었다. 지문이 몇 번이야? 2번? 이건 임병찬 독립의금부. 고정임금이 밀명을 통해서 만든 게 독립의금부. 1912년 사건이죠. 3번 지문. 이인영, 허이 등이 중심으로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 이건 13도 창의군이죠. 1907년에 경기도 양주에 모여서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게 해서 물론 실패했습니다. 네 번째, 영국인 배대를 발행인으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이건 1904년이니까 시기가 전혀 안 맞습니다. 이건 1919년 사건이고 1904년부터 1910년까지 대한매일신보가 배대리 운영의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틀린 점이 되겠죠. 문제 5번. 다음 가나 승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승리에 대한 얘기, 불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예언했던 부분이죠. 조금 불교사는 쉽든 어렵든 한 문제로 나올 것이다. 딱 그 고정 멤버예요 이게. 옳은 것 가갑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들어와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 무무왕이 경주에 성곽을 쌓을 때 만류한 일화로 유명한 인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의상입니다. 나아가죠. 진골 귀족 출신으로 대국통을 역임해서 선덕여왕의 항명사 구축목탑을 건립을 권했다. 아까 선자 아줌마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선자 아줌마 만들었습니다. 자장입니다. 자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옳은 거 가겠습니다. 1번. 가는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오는 일심사상, 언효대사. 가나의 언니에도 없죠. 두 번째. 가는 하음 일승법궤도를 만들었다. 예, 맞습니다. 이게 하음 일승법궤도입니다. 하엄 일승법궤도. 글로서 그림을 만들었다. 하음의 세상을 글자로 표현한 그림, 문자도를 만들었다. 하엄 일승법궤도라고 합니다. 의상에 대한 얘기. 답은 지번이 되겠네요. 왕후 천축국전을 만들었다. 이거 해초. 왕후 천축국전. 인도 여행분이죠. 여행기죠. 4번. 나는 이론과 실천을 강조한 교관 겸수. 4번은 의천입니다. 이건 고려 중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천과 의상 비슷한 이름이다 보니까 되게 헷갈려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의천은 중국 유학 갔다 온 다음에 고려시대 천태종을 개창하신 분이니까 의천, 천태종, 고려 중기 이후로 해야 되겠지. 의상, 신라시대 성장을 났다. 제일 윗부분이네. 의상, 신라겠네. 이렇게. 헷갈림을 좀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틀린 경우도 있지만 이름을 헷갈려고 시험장과 고민하다가 3분, 4분, 5분 지나가다가 막 찍고 나온다고. 아, 의상, 윗상자 생각을, 제일 위쪽인데, 신라겠는데? 의상. 의천, 천태종인데, 고려 중기겠는데? 이렇게 살짝. 시대를 물어봤을 때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출제자들이 그걸 꽤 많이 노린다고요. 함정파기도 하고요. 다행히 이번에 이 불교사 문제는 되게 쉽게 나왔어요. 제가 모의고사 낼 때는 되게 어렵게 냈던 경향이 있는데 너무 쉽게 나와서 수험생 입장에서 되게 좋았겠지만 난이도가 너무 낮아졌습니다. 문제 6번. 가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당현종 개원 7년에 대종이 죽으니 그 나라에서 사설을 시로 올려 고왕이라고 했다. 대종을 고왕이라고 부르죠. 이거 묘호라고 부르죠. 하였다. 아들
누가 이어서 왕이 올라 영토를 크게 개척하니 연호를 인한이라고 하였다. 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뭐죠? 무왕이죠. 예. 대조영을 고왕이라고 불렀다고요? 대조영을 고왕. 대조영의 아들이 문왕, 문왕의 아들이 문왕 이렇게 하죠. 지금 여기 지문은 무왕에 대한 얘기. 무왕 하면 어떻게? 싸움꾼 냄새가 나죠. 무의 무자를 또 쓰기도 하니까 싸움꾼 냄새가 나죠. 자, 싸움꾼 찾아봅시다. 예, 장문윤을 지켜서 등주 산동반도의 전조를 공격해서 이 땅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뭘 설치합니까? 발해관을 설치합니다. 산동반도의 수도 동저우 지역에 발해관을 설치합니다. 이건 일종의 무역수라고 보시면 돼. 근데 활성화되지 못했고 문왕 시기에 발해관이 활성화된다. 아들 시기에 가서 되게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구분하는 것. 발해관을 설치했는데 본인은 정작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 때 가서 활성화되기 시작하더라. 그 이유는 뭐죠? 무왕은 당에 대해서 적대 정책을 펼쳤어요. 대신에 문왕은 당에 대해서 어떻게요? 초반에는 적대 정치, 후반에는 친교. 그래서 초저후친이라는 말을 쓰죠, 제가. 그래서 문왕 시기에 되게 중국의 당나라 문화재가 되게 발해에 많이 유입되더라. 초저후친의 애교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틀린 것도 볼까요? 6번에 1번 지금 수도를 상경성으로 옮겼다. 문왕입니다.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만큼 전성기를 이뤘다. 선왕이죠. 선왕이죠. 4번 집은 고구려 유민과 말괄족을 잃고 동모산의 도읍을 점령하였다. 대조영입니다. 동모산에 수도를 건설했죠. 문제 6번까지 됐고요. 문제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7번 갑니다. 가와라 국왕대선을 있었던 사실을 옳지 않은 것은 조선시대의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법전인 경국대전은 세조 때 그 편찬이 시작되어 성종 때 완성됐습니다. 가는 성종 나보죠. 이후 여러 차례 전쟁으로 혼란에 빠진 국가가 체제를 수습하고 새로운 정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에 법전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조 때 속대전을 만들었다. 영조가 되겠죠. 여기는 경국대전, 여기는 속대전. 다 가보겠습니다. 어느 때 대전 통편? 네, 정조 때죠. 대전 통편이 만들어졌다. 우리 법전 정리 계속 끊임없이 했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마지막 번이 나올 거예요. 설명했죠. 흥선대원부터 대전 현통이 되겠죠. 구급 수준에 끊임없이 나옵니다 했던 것들입니다. 네. 틀린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옳지 않은 거 가겠습니다. 가, 홍문관을 두어 지편제를 개성했다. 성종 때 맞죠? 두 번째, 서원을 붕당의 근거로 인식하여 대폭 정리했다. 영조 때 서원 정리했죠. 다 정조죠. 사도자의 무덤을 옮겨 화성을 축조하겠다. 수원화성을. 라, 흥선대원 삼정의 문란을 바로 삼정 이정전을 설치했다. 철종대 삼정 이정청이죠. 삼정의 문란으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진주 밀란입니다. 이걸 임술련 농민봉기라고 합니다. 일명 진주 밀란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핵심 뭐죠? 삼정의 문란이 일어나서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경상남도 지역과 이게 경상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였더라. 그래서 삼정 이정청,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겠다고 청을 만들었다고. 그런데 이 청에 바로잡겠다고 나타난 사람이 전부 다 뭐예요? 안동 김씨들이 이 자리를, 요직을 차지하더라. 부패한 사람들이 안동 김씨인데 얘네들이 개혁을 하겠다고 칼자루를 쥐게 되면 이게 개혁이 되겠어요? 온전하게? 자기가 자기 손을, 자기 목을 잘라낼 수 있는 얘기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죠. 페이지를 넘기고 좀 지우겠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자, 문제 8번. 밑줄 친 사건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이거 틀린 사람 아마 없을 거라고 보는데 있어요. 네, 틀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중종에 등용된 조광조는 현령가를 통해 살임을 대거 등용. 그는 3사의 원관직을 통해 계획을 추진해 나갔고 이윤 삭제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중종도 급진적인 개혁 조치에 부담을 느끼 조광조 등이 제거하였다. 이 사건으로 살인은 큰 피해를, 특히 살인죄는 영남살인이 되게, 영남살인을 살짝 넣어서 영남살인들이 되게 피해를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중종식이라 잡으면 되겠죠? 네. 또는 나는 뭐예요? 기묘사. 주초 이양 사건이라고 그러죠. 나무 잎에 이렇게 꿀을 발라놨어요. 그리고 주초이양, 그래서 벌레가 갉아먹은다고. 이 합치게 되면 뭐야? 조씨가 왕이 된다는 문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장 막강했던 권력자는 조광조였거든요. 그럼 조광조가 권력을 찬탈하지 않겠느냐, 이런 모함을 씌워서 조광조를 제거하는 방식. 그래서 조광조를 나주로 유배 보냈고 다시 사약을 먹여서 죽이는, 새롭게 등장하는 영남 살인들을 제거해버렸다 보시면 돼요. 누가요? 훈구 세력들이 살인을 제거했다. 지금 사라고 하는 건 곧 새롭게 등장하는 살인과 기득권을 가진 훈구 세력 간에 서울에 충돌이 일어났죠. 왜?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우리는 사라고 합니다. 무호, 갑자, 기묘, 을사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무호사화부터 시작해서 갑자사화까지 누가 승리합니까? 훈구 세력이 승리하죠. 훈구 세력이 승리하는데 16세기는 살인이 지배를 하는 시기라고 했죠.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훈구 세력들이 자연도태가 되고 말았다. 왜? 그때 훈구 세력들의 연령들이 되게 큰 나이 차를 가지고 있다. 50대 중반 정도 나이를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대에 관련된 권력자들이 사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갑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가죠. 역사서의 저자는 다음과 같은 글을 제 왕에게 바쳤습니다. 성상전하께서 사설을 널리 열람하시고 지금의 학사 대부는 모두 오경과 제자의 책과 지난 역대의 사서에서 널리 통하여 상세히 말하는 이가 있으나 도리어 우리나라의 사실에 대해서는 망연하고 그 심화를 알지 못하니 심히 통탄할 일이다. 하물며 신라 고구려 백제 나라를 세워, 여기 밑줄 그어야 돼. 여기 키워드 들어가 있어. 일단 첫 마디부터 벌써 삼국사기 냄새가 나야 돼. 네. 글을 지어서 왕에게 올렸다. 이거 삼국사기거든요. 다시 중간 가봐요. 신라 고구려 백제가 나라를 세우고 정려바의 능히 A로서 중국과 통교한 까닭으로 쭉쭉쭉쭉 생략. 네. 가지문은 가죠. 이게 삼국사기입니다. 네. 김부식이 집필한 삼국사기에 대한 얘기. 두 번째, 훨씬 더 쉬워졌죠. 역사서들은 다음과 같은 서문이 실려 있습니다. 대시의 발해가 북에 있으니 이것이 남북국이다. 더 이상 안 읽어도 되겠죠. 유숙공의 발해곡에 대한 얘기입니다. 옳은 것 나올 게 나왔습니다. 역사서에서요. 근데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옳은 거가 있습니다. 가죠. 가는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영웅서사시다. 이건 이규보의 동명왕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틀렸죠. 가는 불교를 중심 고대사를 삼국사기는 유교적 관점입니다. 세 번째, 나는 발해고죠. 만주 지역에까지 우리 역사의 범위를 확장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나는 고조선부터 고려일까지 역사 체계를 정리하였다. 이건 동국통감, 네, 동국통감 같은 얘기를 하죠. 네, 동국통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문제 10번. 다음 주장을 한 실학자가 쓴 책은 무엇일까요?
이거 되게 많이 틀렸다고 들었어요. 제가 어제도 들어봤더니 선생님 이거 틀려서 헷갈렸어요. 이게 한자로 공부하다가 핵실은 한전론이거든요. 한전론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걸 구분 못하고 틀린 사람도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토지를 겸병하는 자라고 해서 어찌 진정으로 빈민을 못살게 굴고 나라의 정치를 해치려 하겠습니까? 근본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역시 부호를 심하게 책망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제가 세워지지 않은 것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령, 여기서부터 핵심이에요. 토지 소유를 제한한답니다. 제한하는 법령을 세워 어느 해, 어느 달 이후로 제한된 면적을 초과해 소유한 자는 더 이상 토지를 점하지 못하게 합니다. 밑줄 보면 됩니다. 토지 소유 상한선 얘기합니다. 상한선 얘기입니다. 요거 이제 하나는 영업전을 얘기하죠. 절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이건 이익의 한전론이고 이건 박지원의 한전론입니다. 그래서 답은 박지원의 한전론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전론 토지 소유를 맥시멈을 정할 것인가, 맥시멈. 토지 소유 미니멈을 통해서 영업전에서 가족의 생계를 절대 팔지 말아야 할 토지를 얘기할 것인가. 당연히 어떻게 지금 이 실학자가 쓴 거니까 박지원이 뭐가 돼야 돼? 열알기가 당연히 정답으로 떨어져야 되겠죠. 혹시 한선을 친다면 이익에 송호사설이 답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전론을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나옵니다. 상한선 얘기합니까? 아니면 하한선 얘기합니까? 할 때 끊임없이 나올 건 아니라도 딱 적중해서 나와서 제 수업을 듣고 시험장에 가셨던 분들은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1번. 자,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한국은 식민지를 삼은 일제는 헌병에게 경찰 업무를 부여한 헌병경찰. 더 이상 안 읽어도 돼, 이 정도면. 1910년대 헌병이 통치했다. 무단 통치식이죠. 무력을 단호하게 통해서 우리 백성들을 통치하는 방식. 즉 보시면 우리 민간인들을 헌병은 군경찰이거든요. 군경찰들이 민간인 조선인들에게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이건 무지한 거죠. 군인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지나가다 군인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 할 수 있어요? 똑같은 민간이 돼요. 군인들 나오게 되면 경찰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군인이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계엄령이 아닌 이상 불가능합니다. 사실 옳은 것. 토지 조사량이 공포되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1910년대에 실시된 정책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직해서. 무단 통치식이니까. 대표적인 토지 조사량이 당연히 토지 조사량에 들어갔겠죠. 토지 조사량에 들어갔겠죠. 답은 뭐야? 1번이 되겠다고요. 토지 조사량이 되겠죠. 이거 말고도 또 있잖아요. 해사령. 해사를 하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신고제해야 돼? 허가제해야 돼? 10년 되니까 허가제가 돼야 된다고. 해사를 하나 치려면 총독부에 허가 받으세요. 해사령이 답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경찰이 우리를 재판 없이 즉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죠. 10년대 공통된 특징이. 우리가 검사 그 다음에 판사에게 가서 즉결 처분권, 재판의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경찰이 우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대 1차 교육령이죠. 1차 교육령. 1차 교육령이 만들어졌다. 보통교육 4년 하자. 보통교육 4년 하자. 그 다음에 실업 위주를 교육하자. 즉 인문학 같은 걸 가르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 조선인들이 생각할 머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되게 우리를 단순한 기술자 양성하는 데만 멈추겠다는 생각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합니다. 지문 틀린 지문도 봐야 되겠죠. 창씨 개명 조치가 이루어졌다. (39년에) 조선 민사령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즉 민법을 바꿔서 창씨 개명을 할 수 있게끔 법적 안정조치를 취하고 난다면 우리가 가져온 이름을 전부 다 일본식 이름을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3번 초등교육기관이 명칭이 국민학교로 국민학교로 변경되었습니다. 몇 번 질문이냐 이게? 3번? 우리가 원래 학교는 초등학교를 소학교로 불렀거든. 근데 이게 국민학교로 바뀌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1996년 YS 정부 때 여름이 다였던 초등학교가 되는 거죠. 다행히 이번에 이걸 물어봤습니다.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네 번째 질문. 전쟁불자 동원을 내용으로 국가총동원법 1938년 국가총동원법 자주 나오죠. 이번에 또 나왔네. 봐봐. 전쟁은 봐봐봐. 전쟁은 군인과 군인이 싸우는 거야. 네? 근데 지금 군인과 군인 싸우는데 여기 누가 추가하신 거야? 민간인을 데려다 쓰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자원을 다 데려다 쓰겠다는 게 국가총동원법이야. 무서운 거예요. 원래 전쟁이랑 군인과 군인이 싸워야 되잖아요. 민간인은 총도 없고 비무장 상태에 어떻게 싸워? 저도 여성과 어린아이, 노인들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요게 발견된 것은 38년 국가총동원법이다 보시면 돼요. 뭘 하려고 그럴까요? 앞에 뭐가 있어요? 뒤에 뭐가 있어요, 여기? 앞에 뭐 있어? 만주사병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만주사병이 그 뒤에 뭐 있을까요? 앞으로 전쟁을 앞두고 있는? 태평양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총 군사적인 모든 걸 다 한 곳으로 직결시키는 정책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답은 1번. 문제 12번 갑니다. 다음 미출증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12번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김구 선생을 이렇게 쉽게 내는 건 처음입니다. 이렇게. 한국 국민당을 이끌던 그는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하고자 한국 독립당을 결성해 항일운동을 주도하였다. 봐. 김구 선생이 만든 게 한국 국민당, 그 다음에 한국 독립당. 한국 독립당을 만든 사람은 원래는 누구죠? 조수왕이었죠. 그런데 임시정부가 충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김구 선생이 어떻게 조수왕의 양해를 구한다고 그랬지. 우리 충칭 임시정부 여당을 한국 독립당으로 하려고 합니다.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조수왕이 흔쾌히 오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충칭 임시정부의 여당 정부가 뭐가 되는 거지? 한국 독립당 줄여서 한독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김구 선생이 어떻게 해요? 서울로 돌아오잖아요. 본인이 암살 당할 때까지 끊임없이 본인은 한독당을 가지고 쓰게 되는 겁니다. 김구 선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옳은 것. 답은 4번. 모스크바 3국 예상의 결정사항이 알려지자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펼쳤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질문 1번. 1번 질문.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해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다. 여운형, 그 다음에 김규식. 여운형과 김규식에 대한 얘기. 두 번째 질문. 강복 직후 안재홍 등과 함께 조선 건국 준비형, 이것도 마찬가지 여운형입니다. 무장 항일 투쟁을 이제 하와이로 나가 대조선 국민군단. 예. 몇 번이냐 이게? 3번 지분. 박용만에 대한 얘기. 단독 문제가 아니고 쉽게 나왔네요. 그나마. 네, 대조선 국민군단 일종의 군사교육 학교로 보시면 돼요. 사관 생도들을 양성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왜냐면 문제 12번 부분이 대부분 되게 까다롭게 나오는 이 부분에 나오면 되게 어렵게 나오는데 이번 되게 쉽게 출제가 됐어요. 13번. 재헌국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너무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헌법을 제정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걸 재헌헌법이라고 합니다. 옳은 것. 보겠습니다. 재헌국에 대한 설명 옳은 것.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일명 반민특위법이라고 그러죠. 친일했던 애들 갖다가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 재헌국회 했던 것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반농, 애우라고 그랬죠. 반농, 농지개혁법. 이승만 정부 때 재헌국회를 통해서 만들었던 가장 유명한 게 반농이다. 농지개혁법이 등장하더라.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속재산처리법도 잡아요. 기속재산처리법.
예.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하다가 간 재산들을 처벌하는 겁니다. 우리 재산 아니고 일본 사업가들이 사업하다 간 그 자산들을 처벌한 걸 이걸 귀속재산처리법이라고 불러요. 특히 공장 같은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틀린 것도 봅시다. 2번 한일 기본조약의 체결을 반대하는 반대성을 폈다. 1965년 박정희에 대한 얘기가 제공국과 전혀 관계가 없죠. 3번 질문 통일 3대 원칙 7.4 남북 공동성명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우리는 스스로 북한과 자주와 자주적인 방법, 평화적 방법과 민족 대단계의 원칙이다. 되게 쉽게 나왔죠. 통일 문제 너무 쉽게 죽었죠. 네 번째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다는 내용이 1972년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죠. 헌법 위에 존재하는 법이 만드는 이게 유신헌법이에요. 유신헌법. 최악의 법이 되는 거죠.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는 권력을 엄청나게 공고히 할 수 있는 좋은 법이 되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악법 중에 악법이 되는 거죠. 14번으로 간다. 다음 밑줄진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종이 즉위한 즉位실권을 장악한 그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천주교 선교사를 통해 프랑스와 교섭을 했다. 하지만 천주교를 금지한다는 유생의 주장이 높아지자 다수의 천주교도와 선교사를 잡아들여 처형한 병인 박해를 일으켰다. 이후 고종의 친정이 시작됨에 따라 물론 그런 이모곤란이 일어났을 때 다시 권력을 잡았다. 공부 좀 하신 분들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흥선대원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옳은 것. 자, 미국의 보병사의 사절단을 파견했다. 자, 흥선대원군이 1863년에서 73년까지 1882년 이모군란 때 잠시 1894년 갑오개혁 때 잠시 바지로 들어왔던 게 있습니다. 옳은 것 걸러보겠습니다. 미국의 보병사라는 사절단을 파견했다. 이게 83년이죠. 고종임금이죠. 흥선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전국 여러 곳에 척하비를 세웠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척하비. 비서관을 들어볼까요? 양이 침범하는데 비전즉하면 주와 매국이다. 양이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고 하의를 청하지 않고 곧 매국이다. 매국노다. 이렇게. 병인 양요 때 만들고 신미 양요 때 전국의 주요 길가에 설치하게 됐다. 척합이 된 얘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국경을 확장한 백두산 정계비, 이건 숙종임금입니다. 백두산 정계비 숙종임금 때. 그 다음에 통리기무함을 설치하고 그 아래 12사를 뒀다. 1880년, 이건 고종 때입니다. 고종임금 때 청해 제도를 모방해서 전문기군 12개에 12개 사를 뒀다. 자, 문제 15번. 자, 밑줄진 이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백제 계룡은 장귀와 바둑을 좋아했는데 도림은 고구려 승려이기도 합니다. 장수왕에게 포섭돼서 첩자로 백제에 내려간 인물이기도 합니다. 고아기를 제가 젊어서부터 바둑을 배워 꽤 묘한 수를 알게 되었으니 계룡왕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다. 계룡왕이 도림의 말을 듣고 나라 사람을 징발하여 흙을
쪄서 성을 쌓고 그 안에 궁실, 누각, 정자를 지으니 모두가 웅장하고 화려했다. 이로 말미암아 창고가 비고 백성이 공공하니 나라 이처럼이 알을 쌓아 놓은 것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제야 도림이 도망을 쳐와서 그 실정을 고하니 이 왕은 장수왕이죠. 장수왕이 기뻐하며 백제를 치려고 장수의 군사를 내줬다. 이 왕이 누굽니까? 장수왕에 대한 얘기. 반대편에 계로왕, 결국은 전사하죠. 그 다음에 도림이라는 승려, 도림이라는 승려가 고구려의 스파이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됐고, 박혁, 장기와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을 스파이로 내보냈고, 그래서 백제의 국력을 세락시키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세력시키고 난 다음에 장수왕이 남하하게 되었다. 국력이 강화돼서 무조건 내려온 게 아니라 상대의 적진에 대한 부분을 약점을 철두철미하게 파고 들어갔던 내용들 우리가 역사에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평양으로 돕을 천도했다. 맞죠? 네, 답은 1번입니다. 너무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진대법을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진대법 2번 지문이죠. 고국천왕 진대법 누구의 건의? 을파석까지 새롭게 온 국상의 건의에 따라서 비민구제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3번 낙랑군을 점령하고 항구연세를 몰아냈다. 미천하게 대한 얘기. 서안평을 점령하고 한사군을 축출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다물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하기 시작하죠. 고조선 영토를 회복하는 걸 다물정책이라 한다고 그랬죠. 국내에 있는 한상을 다 몰아내고 드디어 국내선에서 우리나라 본토로 들기 시작했다. 신라의 침입한 애군을 낙동강경에 물리쳤다. 강초대왕의 얘기. 서기 400년에 대한 얘기. 내무랑의 도움을 받아서 강초대왕이 기병 5만 명을 내려보냈다. 오늘 이론 시간에 가끔 배웠던 거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 16번으로 갑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문화에서는 의외로 문화사 파트는 되게 쉽게 출제되고 말았습니다. 좀 어렵게 나왔나 싶었는데 볼게요. 이 건물은 주심포 양식의 맞배지붕 건물로 기둥은 배울림 양식이다. 배울림 양식이다. 1970년 보수공사 중에 공민왕 때 중창하였다는 상량문이 나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을 보겠다. 우리 기본서 그대로 똑같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서울의 흥인지문은 우리 서울의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얘기할 때 말 그대로 흥인지문은 동대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대문을 갖다가 이의 예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흥인지문 이런 식으로 인의 예지 동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갑니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심포 양식으로 배울림 기둥 양식을 취하고 있죠. 합천 해임사 8만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문제 17번. 다음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아간파천 이후에 러시아연이 강화되고 열강의 이권이 침탈이 가속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서재필 등은 독립협회죠. 독립협회를 만들고 옳은 것 갑시다. 교육 이국조서를 공포했다. 가보 2차 때 1번 질문은 가보 2차 때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만든 거.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를 만듭시다. 영어문 자리에 답은 2번이 되겠네. 독립문을 만들었다. 3번 질문. 개혁의 기본 방향인 홍범 14조를 만들었다. 자, 볼까요? 가보 1차와 2차 사이에 만든 게 홍범 14조. 그리고 가보 2차. 요즘 최근 트렌드 가장 잘 나온 거 얘기했습니다. 즉 홍범 14조는 뭐예요? 가보 2차 개혁의 방향성을 잡아줬다고 보시면 돼요.
꼭 기억하실 것. 홍범 14조가 1차, 2차 사이에 들어가고 2차에 계획 방향의 방향성을 잡아준 게 홍범 14조다. 일본에 진 빚을 간 국제보상원도 이건 1907년이니까 연도가 맞지 않습니다. 18번 가겠습니다. 처음으로 블렁크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가로넣기 문제가 나올 겁니다. 끊임없이. 쉽게 나왔으면 대신에 무신정권 몰락,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공민왕치기. 보통 무신정권 다음에 원간섭기, 그 다음에 공민왕의 개혁정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원간섭기 선택기를 하나 고르면 되겠죠. 되게 쉬워졌죠. 이렇게 되면 망권당이 만들어졌다. 옳지 않은 거죠. 원간섭기에 왕권당 만들어졌죠. 충선왕 시기에 망권당. 두 번째, 정동행성이 설치됐다.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임시관청이 정동행성이죠. 세 번째, 쌍성총관부. 공민왕 시기 이후에 쌍성총관부를 수복하죠. 답은 3번이 돼야 되겠죠. 4번, 제영홍기. 네, 원간섭기 시기에 제영홍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쉽게 나왔습니다. 문제 19번. 밑줄 친 이 나라의 경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이 나라에는 관리에게 정해진 면적의 토지에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나누어주는 전시가라는 제도가 있었다. 이 나라가 뭐냐면 모르고 이거 고려죠. 시정, 개정, 경정전시가니까. 옳지 않은 것. 재정을 운영하는 관청을 3사를 두었다. 고려시대 3사가 있죠. 재정 담당한다고 그랬죠. 고려니까. 대신 조선의 3사는 뭐예요? 언론 기능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곡물 부과 기준이 가호에서 토지를 바꿨습니다. 이걸 왜 틀린 사람 모르겠어요. 이거 되게 많은 사람이 틀렸어요. 대동법 얘기합니다. 가가 호호, 집집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산물을 냈다는 거예요. 되게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토지의 결수에 따라 징수하게 됐다. 토지의 결수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게 되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대동법이니까 어떻게? 강해군식이니까 당연히 조선후기라 봐야 되겠죠. 17세기 인물이니까. 그냥 눈에 한눈에 들어왔는데 선생님 보자마자 이걸 틀린 사람이 가끔씩 있습니다. 공부가 아직 부족한 사람들. 3번 집은 생산량의 10분의 1. 네. 고려 조선 공통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소락원 행정구역에 있어서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해야 되겠다. 네. 고려 향수 보고할 때 소민에 대한 얘기.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문제 20번 갑니다. 가시기. 약간 블렁크하고 유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유사 블렁크 문제. 신미양요. 1871년. 그 다음에 갑오개혁 1894년. 1894년. 이 사이에 가에 있었던 시기로 옳은 것. 을사늑약 1910년. 을사늑약 1번 지문. 을사늑약. 을사늑약은 1910년이 아니겠군요. 착각. 1905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지문. 정미의병 1907년. 다 뒤로 가죠. 이렇게 가죠. 이렇게. 3번 오페르스 도굴 사건 1888년. 1888년. (68년이겠죠) 죄송합니다. 68년이겠죠. 답이 안 나오고. 4번 조미수 통상조약 1882년. 답은 4번이 되겠죠. 연도 때문에 상당히 잠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빠른 속도로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간 수업을 또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어우, 빨리 끝낸다고 해도 그것도 쉽진 않네요. 의외로 양이 많아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좀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풀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